안녕하세요. 알고사 원리입니다. 오늘은 첨단 바이오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첨생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어요. 시민단체 반발에 첨단 재생의료법 안개 속 통과돼도 반쪽짜리 이런 내용도 있었고, 뭐 오늘 이렇게 안 넘어가. 여기 보시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법이 통과됐다. 요거는 완전 통과된 게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거 수요일까지 가봐야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과반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거 됐다고 끝났다라고 좋아해가지고 내일 내가 들어가가지고 바이오 이거 사가지고 나 상한가 먹어야지 이러신 분들은 없겠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장 중에 옵티팜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엠젠 플러스라는 종목도 그렇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무슨 귀싸대기를 두드려 맞았나 애들이 쭉 뻗어버렸어요. 아유, 저는 옵티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우, 이거 팔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일찍 샀거든요. 일주일 걸로 볼까? 3개월.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이따가 차트 같이 볼게요. 여하튼 간에 이 첨단 의료 재생법, 아무튼 첨생법이라고 불려요. 이게 그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 연구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 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아니면은 우리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존보다 빨리 쉽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법안은 이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을 좀 더 신속하게 허가하고 공급해서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자는 취지고요. 근데 요번에 이 첨생법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종장기 이식.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뭐라고 그래야 되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췌장 고장 나잖아요. 우리 당뇨 같은 거를 장기 이식해 가지고 고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줄기세포 등 우리 기존의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있죠. 무릎 연골 재생 줄기세포 주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기존보다 조금 더 법규를 완화해 줘서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보시는 엠젠 플러스라든지 옵티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보시는 종목이 옵티팜이라는 종목이에요. 저는 제가 아마 어디서 사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도 수익권이더라고요. 좀 일찍 사서 그런가? 여하튼간에 좀 길게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냥 차트가 예뻐서 들어갔던 건데, 첨생법이 나온다고 해서 그 기대감에 제가 산 건 아니었는데, 여하튼간에 쭉 잘 올라가줬단 말이에요. 매물대도 좋아하면서. 오, 왜냐면은 얘가 아마 작년에 새로, 예, 들어온 애죠. 예, 여기 보시면은 작년 10월 말에, 예, 상장한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탁 맞고 떨어져 버렸죠. 진짜 무슨 기싸대기 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지? 이거 보세요. 완전 흘러내렸잖아요. 폭포수 같이. 여하튼간에 기분은 좀 안 좋더라고요. 먹은 거 다 토해냈으니까. 여하튼간에 이거 말고도 엠젠 플러스도 있었는데 차트는 비슷해요. 근데 이 법안이 기대감에 돼가지고 월, 화, 수까지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 이게 완료가 되려면. 근데 이게 왜 빠졌느냐? 중간에 약간 풍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왜? 이게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고 효과 보는 거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풍문이, 저도 카카오톡으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뉴스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10시 반인가 11시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통과돼도 반쪽짜리 법안. 잠시만요. 제가 아까 여기 띄워놓은 뉴스가 있었는데 어디 갔냐? 자, 여기 보세요. 첨생법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4시 58분인데 이 내용의
기사가 오전 10시 반인가 11시인가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떨어진 거는 보세요. 이게 몇 시야? 거의 2시 40분 다 돼서죠. 2시 반 이후란 말이에요. 이거 왜 아니면은 누군가는 이거 이제 재료 소멸되면 던지는 애들 많겠지라고 해가지고 기대감 소멸로 던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본전까지 회복할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지지부지 흐지부지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하튼 간에 이게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뭐 이런 법무국민운동본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국회 앞에서 오늘이에요. 국회 앞에서 이런 소규모 시위를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자회견문에서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요거를 여기에 주요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전성,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 임상 현장에서 검증 단계에 있는 조기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여기 나와 있죠. 또 밑에 보면은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 기술들을 오히려 첨단이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 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 안전 위협 법안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요 밑에 또 보면은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계약을 통해 보건 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그리고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 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 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 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 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 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전성도 안전성이지만 이 법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의료 서비스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커질 수 있다. 요분들 하시는 걸 보니까 제주도에 그 민영화 병원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 제주 영리병원 철회 이런 것들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있죠. 건강보험 환자는 노. 바로 이거예요. 의료비가 엄청 비싸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미국에 시코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은 예전에 제가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이런 서비스가 마련된 기반 이런 거 시스템을 엄청 부러워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미국은 돈 없으면 병원 가서 치료받기가 엄청 빡세대요.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도 드물다라는 내용이고요. 얘기가 딴 데로 새버렸는데 이런 것들도 뭐 상식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왜? 저도 막 엄청 부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곱이 넘긴 첨단 바이오법. 이 첨단 바이오법 첨생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월, 화, 수 25, 26, 27에 걸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여기 보이시죠? 법안 소위 통과입니다. 요거 본회에 가가지고 과반수 이상 찬성 받아야지 땅땅땅 해가지고 발의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보셨던 종목들 있잖아요. 옵티팜이라든지 아니면은 엠젠 플러스, 예, 엠젠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빠졌지만 기대감이 올라서 빠졌지만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 여력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기대감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아파트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보통 아파트는 지어지기 전에 분양을 받잖아요. 선 분양 후 시공이란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막 맨날 꿈꾸고 살았어. 이사 가면 어디에다가 뭐를 우리 엄마 화분 그 베란다에다 화초를 키워가지고 이쁘게 하고 TV랑 뭐 TV 다이아랑 아빠는 무슨 오디오를 그리고 침대랑 식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사 갔더니 싱크대가 뭐 고장이 나가지고 뭐가 안 되고 뭐 세탁실에 뭐 수도꼭지 설치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뭐 샤워기가 뭐가 물이 찔찔 나오고 이게 아파트야? 기대감 하락.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왜 이사 가기 전까지는 막 희망의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예전에 차 살 때도 똑같아요. 아, 내가 차가 사면은 150마력에 토크가 몇이고 막 여자친구 데리고 결국엔 아반떼예요. 여하튼 간에 그런 기대감으로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막상 이게 왜 빠졌는지 아직까지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대감 소멸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여하튼 간에 이 빠진 부분이 내일 완벽하게 회복되거나 그 오늘 12,000원이나 11,50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기존에 요 종목에 만약에 내가 발이 묶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던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왜 끝났다고 생각하고 던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팔고 나오신 분들은 뭐 오늘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팔고 나오셨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홀딩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수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수요일 가서도 만약에 힘을 못 쓰고 빠지는가 싶으면은 다시 팔아도 되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통과됐다는 걸로 알고 기존에 지켜보던 그러니까 잠재 수요층이 실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주가를 부양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10% 15%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뭐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빠졌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아까 뭐였지? 제가 바이오주 좋아하니까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제대열 어디 갔니? 제대열이 있는데. 네, 제대열 있죠? 제대열이 그거예요?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다 해봤자 한 2%뭐 빠진 거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메디포스트도 3%밖에 안 빠졌는데 오히려 보면요. 유전자 분석 이런 것도 많이 안 빠졌고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면역 항암제가 더 많이 빠졌어요. 3%나 빠졌어. ABL 바이노는 올랐는데 자 보세요. 어디 있어? 뭐 셀리드도 이만큼 맞았고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유틸렉스도 많이 올랐으니까 바이로메드 뭐 필룩스는 많이 안 올랐는데 많이 빠졌네요. 네. 신라젠도 2%나 빠지고 뭐 여하튼 그랬습니다. 이게 뭐 바이오 법안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대부분이 다 빠졌잖아요. 제습기 이런 것들은 지금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있는 건 기간 수익률이고 이게 오늘 등락률이에요. 요걸 보셔야 돼요. 여하튼간에 대부분이 다 빠졌다. 로보트가 올랐는데 요거는 오늘 문재인 우리 대통령님이 저기 어디야 대구 가가지고 그 로보트 관련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올랐다라고 보는데 다 오르진 않고 빠진 것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잠깐만 보고 갈까요? 이 갭으로 시작해가지고 저번 주에 2187이었는데
이게 뭐야? 2160에 시작해가지고 쫄쫄쫄쫄 흘러내리고. 아 진짜 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이게 뭐예요 이게? 코스피니까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똑같아. 진짜 이게 뭐야? 아침에 빠져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만 쭉 빼버렸어요. 외국인도 다 처음에는 조금 사는가 싶더니 찔찔찔 다 빼더라고요. 진짜 속 터져. 근데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봉이니까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를 체크해 볼까요? 이게 그냥 보면은 우리 이론대로 볼게요. 전 저점 저가 고가 저가. 예. 딱 보면은 여기가 전 저점이죠. 지금 전 저점을 뚫고 내려온 거야 뭐야? 살아있죠 조금 살아있어요. 726.11이 전 저점이에요. 아, 뭐야 그러면 우리 아직 1.1포인트 남아있네요. 요거 뚫고 내려가면 뭐다? 뭐 찌르고 올라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은 이번 단기적으로 이건 순절이죠. 저 지금 코덱스 150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갖고 있는데 미쳐버리겠어요. 예, 일단 이것까지만 보고요. 자, 그럼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 코스피. 이거는 내가 이걸 잘못해놨네.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얘를 여기다가 딱 하면은 얘는 아직 많이 살아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얘도 얼추 잘 맞더라고요. 이것도 여기로 하면 안 돼요. 원래 그 전에 이게 아니었는데 여하튼 간에 예, 전 저점이니까 그랬습니다. 2144.86. 이 갭을 이만큼이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위에까지는 2160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2144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힘이 좋아야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121선 위에 있고 의미가 없나? 네, 여하튼간에 오늘 두서없이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오늘 그 첨생법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어서 엠젠 플러스와 옵티팜 같은 이종장기와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다. 홈캐스트라는 종목도 급락이 나왔는데 홈캐스트는 뭐 첨생법이랑 관련이 없지만 황우석과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오늘 수급 개인 2692, 외국인 721억 매도, 기관 2191억 매도. 코스닥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 그랬습니다. 매우 안 좋네요. 일단 내일 장에서 다들 살아남길 바라고요. 또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다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